이제 시력 교정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많이들 들어보셨죠? 나에게 맞는 수술은 어떻게 결정하죠, 교수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시나 난시의 양, 네. 그리고 각막의 두께, 그 눈 구조의 뭐 깊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수술의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각 수술별로 회복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좀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수술을 택한다든지 이런 음. 그런 차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회복 기간 이야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라식 수술이 조금 더 회복 기간이 짧다고 알고 있고 라섹 수술이 조금 더 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라섹은 이제 그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네. 일주일 정도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음.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안에 보통 편안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교수님, 스마일 수술은 뭔가요? 스마일 수술은 우리 각막의 그 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렌즈 모양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네. 절개를 가하고요. 네. 우리가 렌티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렌즈 모양의 그 절개해 놓은 부위를 꺼내 가지고 네. 각막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수술입니다. 아, 아예 꺼내는 건가요? 네, 그 절개한 부분을 꺼내 가지고 음. 중간에 절개해서 꺼냅니다. 그러면 스마일 수술의 경우는 회복 기간이 어떻게 되죠? 스마일 수술도 하루 이틀 정도면 통증이나 이런 거는 없게 음. 되고요. 네. 시력은 뭐 보통은 그래도 일주일에서 한 달 이렇게 설명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력 교정 수술을 받기에 좀 가장 좋은 나이가 있을까요? 딱 잘라서 정해진 나이가 있지는 네. 않고요. 근시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받으시는 어 거를 조금 권유드릴 그건 수가 어떻게 있어요. 확인하죠? 20대 초반까지는 그 키도 조금씩 더 클 수 있지만 네. 눈도 조금씩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근시가 약간 더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네. 그 동일한 병원에서 이제 시력 검사를 반복을 해가지고요. 나의 근시의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았는지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수술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럼 보통 한 40대가 지나면 좋은 나이겠네요. 40대 이후에는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아, 또 많거든요. 그건 또 이제 노화가 또 네, 네, 진행되는 또 아까 나이라. 말씀드렸던 뭐 노안도 그렇고 네. 백내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나이이기 때문에 음. 어, 굴절 수술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굴절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 근시 환자분들은 내가 느끼지 못했던 노안 증상을 좀 경험하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겠죠. 아, 네. 교수님, 근데 과거에 시력 교정술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아, 예, 물론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그 시력 교정술 수술을 받은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결과들이요? 그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네.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그것을 대신하는 인공 수정체를 넣어놓고 나오는데요. 네. 인공 수정체도 그 안경 렌즈처럼 도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아. 도수의 그 인공 수정체를 넣을 거냐를 결정하는 네. 그런 예측 공식들이 있는데요. 음. 과거에는 굴절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근시나 원시가 남아서 안경 착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네. 최근에는 검사 방법이 많이 정교해졌고 그 검사 공식들도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수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음. 제가 아까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청취자분들이 라식과 라섹의 정확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전부 다 네. 각막을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깎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음. 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커플 깎아내가지고 네. 뚜껑을 만들거든요. 네. 뚜껑을 만들어서 열어준 다음에 그 안쪽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아. 만들고 다시 그것을 덤 덮어주는 그런 음. 방법이 되겠고 네.
라섹은 그 뚜껑을 만들었다가 덮지 않고 그대로 위에서부터 깎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스마 그래서 회복 네,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네 없군요. 맞습니다. 네. 표면이 다 회복을 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죠. 네. 라식은 뚜껑을 다시 덮기 때문에 네,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네, 빠른 거고요. 통증이나 이런 점에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식과 라섹의 어떤 그런 스마일의 장단점들도 있나요? 어, 지금 장, 말한 어떤 통증이나 회복 기간 외에도?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개 부위가 넓냐 안 넓냐에 따라서 뭐 네. 안구 건조증 같은 거, 수술 후에 발생한 안구 건조증의 정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음,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각막을 통째로 절개하는 부위는 크지 않아요. 네. 중심부를 렌티큐를 만들어서 꺼내지만 각막을 절개해서 하는 부위 자체는 넓지 않은데, 네. 그에 반해서 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360도 가까이 이렇게 그 절개를 해서 뚜껑을 만들기 때문에 네. 신경층들이 많이 잘리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 안구 건조증이 조금 더 좋지 않다, 라식이.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는 것은 뭐 나의 여러 가지 눈의 상태랑 뭐 각막의 두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다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교수님 돋보기 안경은 아예 안 써도 되나요? 어, 오히려 반대로 백내장 어? 수술을 받으시면요, 네. 돋보기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생체 수정체는 네. 젊을 때는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것, 초점을 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네. 인공 수정체는 그렇지 않고 그 도수에 맞는 특정 거리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조절 수술을 기능이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 수술을 할 때 보통 일상생활할 때 그 불편함이 없도록 멀리 잘 보이도록 도수를 맞춰서 네.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대신에 가까이 보는 거는 돋보기를 쓰셔야 되고요. 다만 요즘은 그 돋보기를 많이들 쓰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개발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눈에 들어오는 빛을 회절시키거나 굴절시켜 가지고요, 멀리서 오는 거, 중간 거리에서 오는 거, 가까이 오는 거, 음, 그거 전부 다 잘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어. 사용하면 그 수술을 받고도 돋보기를 덜 사용하시게 되죠. 그러면 그냥 저 같은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언뜻 들었을 때는 그럼 무조건 다 초점 렌즈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초점 같은 경우는 멀리서 오는 빛을 100%다 이제 그 망막에 정확하게 맺혀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선명하고 맑은 상을 볼 수가 약간 있고요. HDTV 같이.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그 특성상 빛을 네. 갈라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빛 음, 번짐이라든지 그리고 네. 대비 감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눈 수술 후에 밤만 되면 불빛이 번져 보인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굴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동공이 커지다 보니까 음, 그 수술로 깎아놓은 부위와 원래 있었던 부위의 그 네. 경계가 느껴지게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경계에서 이제 빛이 꺾이는 양이 달라지기 아, 때문에 그 빛이 좀 번질 수 있고, 네. 백내장 수술 이후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다초점 인공수정체, 걔네들은 빛을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야간에 빛 번짐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백내장 수술은 이게 뭔가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바로 받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백내장 수술은 빨리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막 불편함을 참고 오랫동안 묵혀두실 또 필요도 없습니다. 음, 내가 불편함을 참고 지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시력이 좋고 잘 보이는데 백내장 네. 생겼다는 이야기만 듣고 등 떠밀려서 하실 수술은 아니에요. 네. 그 생체 수정체는 그 생체 수정체의 기능을 네. 인공 수정체가 100% 대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체 수정체가 어느 정도 기능을 잘 하고 있으면 음, 그거 조금 더 참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 네. 네. 네, 그 불편함이 일상생활 장애가 되면 안 되겠죠. 네. 운전할 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어, 교수님에게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네. 7909님이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시가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어떤 결정이 좋을까요? 수술을 한다면 언제쯤 좋을지 또는 드립 렌즈도 방법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6학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시력은 그 키가 다 크고 성장이 끝날 때까지 근시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 키가 막 크면서 근시가 또 네.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몇 년 조금 더 이르게 근시가 한 번 더 나빠지는 시기들이 있는데요. 어,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된다 네. 하더라도 최대한 좀 덜 깎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근시 진행을 좀 억제를 해주는 게 좋은데, 네. 그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 뭐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을 사용한다든지, 네. 그 질문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드립 렌즈를 사용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근시 진행을 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성장기 동안 지내시는 게 이제 근시 진행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됐고요. 네. 수술의 시기는 뭐 일단 20대가 된 이후에 그때 음. 눈 상태를 보고 아. 판단하셔도 될 것 충분히 같습니다. 괜찮을 거다. 교수님, 드립 렌즈의 원리는 뭐예요? 드립 렌즈는 일종의 하드 렌즈인데요. 네. 잘 때 끼는 렌즈고, 우리 각막을 눌러줘 가지고요,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리적으로. 네, 라식이나 라섹해서 각막을 평평하게 해준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는 동안 렌즈가 각막을 눌러줘서 네. 각막을 낮 동안에 평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가 되겠고, 네. 그런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낮 시간 동안에 안경 착용 없이 일상생활이 음.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 드립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근시 진행을 좀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네. 근시 진행 억제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린 환자들이 많이 사용을 할까요? 네, 보통 그 초등학생 이후부터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네. 그 성년된 이후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성인 분들은 또 수술이라는 네. 옵션이 또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4354님이요. 65세 남성입니다. 황반변성하고 녹내장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계시대요. 녹내장 때문에 안약을 2가지를 약 5년 정도 넣고 있는데 목소리가 갈라질 듯이 나옵니다. 혹시 안약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녹내장 네. 안약에 대한 그런 부작용들이 몇 가지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뭐 건조증이나 네. 알러지 결막염들을 잘 일으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약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크서클을 만들거나 음. 속눈썹이 길어지는 그런 와.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그런 것들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부작용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50님이요. 초등학생 딸이 짝눈입니다. 안과마다 의견이 달라서요. 안경 착용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현재는 안경을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 10살까지는 시력을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만 만 10살까지 10살. 적절하게 시력 발달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약시가 될 수 있는데, 네. 특히 짝눈인 친구들은 잘 보이는 쪽 눈만 사용하니까 잘 안 보이는 쪽 눈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약시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다니는 안과 여러 군데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약시는 아닐 걸로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 그 검사를 했을 때 약시 의심이 되면 꼭 안경을 쓰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혹은 이제 만 10살 이후거나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시력 발달을 잘 이루어냈다면 만 10살 이후에 네. 시력 발달을 잘 이루어냈으면 안경 착용은 그때부터는 좀 다분히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네. 하게 됩니다. 네. 뭐 옆으로 자꾸 보려는 습관이 있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필요하면 쓰시고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네. 그 눈 도수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음. 그런 정보가 없어서 좀 네. 말씀드리는 한계는 있지만 네. 한 10살 이전이냐 이후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아, 같아요. 10살 이전이나 이후냐. 알겠습니다. 7163 님이요.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인공 눈물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각종 향이 들어가거나 뭔가 더 눈이 화해져서 좋다 등등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교정 수술을 한 사람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용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 일본 쪽 그 제약사에서 많이 만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이 들어가 있거나 음. 민트 성분이 그 박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넣었을 때 시원하게 느껴지고 음흠. 그런 안약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유통되고 있지 않고 약국에서는 좀 구입을 할 수 있지만 네. 처방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 약 성분들이 뭐 그 눈에 해가 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요. 네. 사용하셔도 되고 굴절 수술의 유무가 그 약을 선택의 제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교수님, 눈 영양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루테인 많이 드시잖아요. 루테인 같은 영양제가 시력 저하를 직접적으로 막아주나요? 어, 루테인이 포함된 영양제들을 사용하게 된 연구가 있거든요. 네. AREDS 연구랑 AREDS2 연구, 요 두 음.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 대상이 좀 제한적입니다. 중기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네. 중기요? 네, 네. 그 루테인이 포함된 그 조성의 영양제를 먹었을 때 말기 황반변성으로 가는 확률을 25% 정도 낮춰준다. 와, 꽤 높은 네, 수치네요. 4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좀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네. 영양제들이 그 이점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건강한 눈이나 네. 초기 황반변성에서는 그 황반변성을 예방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굳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중기 황반변성 환자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사실 눈 건강에 이상이 없어도 좋다고 하니까 그냥 습관처럼 아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런 영양제는 먹진 않고요. 저는 음식으로 주로 이제 섭취를 하는 편인데 뭐 당근이 눈에 좋다고 하잖아요. 당근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사를 봤는데 또 케일 그리고 시금치 어떤 성분들이 눈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 결국 그 비타민 종류들이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AREDS 연구에 있는 조성들도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네. 각종 비타민들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음. 맞습니다. 그 건성안에도 그 비타민 제제들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음식으로 네, 뭐 몸에 좋으니까 그렇죠. 네, 케일, 골고루 당근, 드시면 다 채소. 좋죠.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저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안과 의사들은 본인은 라식이나 라식 수술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소문이 있기도 한데 이런 소문은 왜 있는 걸까요? 저도 좀 궁금하긴 아, 한데요. 진짜요? 왜냐면 네. 저도 수술을 받았고요. 저는 네. 심지어 그 안과 전문의가 아, 된 네. 이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 생활할 때 저 네. 위에 선배들이랑 제 밑에 후배들 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저를 수술해 준 선생님도 수술을 하셨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소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하십니다. 네. 이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99% 안전해요. 98% 안전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그래. 뭐 할 수 있겠다.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 2%, 1%의 리스크가 또 걱정돼서 이런 수술을 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말씀을 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어떤 리스크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지금이야 이런 굴절 수술들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고 네.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옛날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음.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셨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네. 그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없거든요. 네. 어, 굴절 수술 같은 경우에 리스크를 안고 수술할 건지 아니면 난 걱정돼서 안 하고 그냥 안경 쓰고 지낼 건지 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6840님이요. 오늘 마침 라섹 수술을 하고 와서 라디오 청취 중에 주제가 저에게 딱이어서 신기합니다. 저는 동공 크기가 좀 큰 편이고 평소 렌즈 착용 시 건조감이 좀 있던 편이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본인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죠. 아, 아마 지금 당장은 네. 항생제나 소염제 계통의 약을 주로 사용하시겠지만 다 아물고 나서도 아마 인공 눈물 꾸준하게 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눈 수술을 음. 받더라도 안구 건조증은 좀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게 수술 후 발생하는 건조증입니다. 네. 치료가 끝나더라도 네. 인공 눈물 열심히 쓰시면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아까 몇 가지 방법 또 교수님이 알려주셨죠. 또 네네. 아침 저녁으로 그 네. 눈찜질 같은 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4512님이요. 5살 한쪽 눈만 외사시가 있어서 가림 치료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약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데 외사시는 수술을 꼭 하게 되는 건지 가림 치료로 교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어, 네. 가림 치료로 외사시를 교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한쪽 시력이 잘 올라와서 양쪽 다 정상 시력이 되면 양쪽 눈 다 기능이 좋아지면서 좀 양쪽 눈 다 열심히 쓰려고 초점을 잘 잡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 외사시의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별개로 생각하시고 그 외사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외사시는 수술로 교정을 많이들 아, 하시니까요. 네. 네, 약시 치료가 지금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12번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래끼가 너무 자주 난다고 보기 안 좋아서 집에서 대충 잤다가 눈이 퉁퉁 부은 적이 있다. 라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거 그냥 둬도 알아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좀 피곤해지면 약간 그 다래끼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본격적으로 살짝 진행되다가 또 뭔가 잘 씻어주고 관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날 없어지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다래끼는 병원 가서 무조건 째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다래끼는 그 눈꺼풀에 마이봄샘에서 염증이 네.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피지샘에 염증 생기면 여드름 되듯이 네. 그 눈꺼풀에 있는 눈에도. 기름샘인 마이봄샘에 염증이 생기면 다래끼가 되는 겁니다. 네. 여드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음. 여드름도 빨갛고 아프다가 없어지는 애가 있고 네. 어떤 애는 짜줘야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애는 저절로 터지기도 하고요. 눈꺼풀에 생기는 다래끼도 아프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결국 약을 먹어야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짜줘야 없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네, 마이봄샘의 문제기 때문에 그 온찜질이 치료이자 예방이거든요. 아까 그 건조증의 온찜질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도 결국 마이봄샘에 있는 기름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래끼가 생겼을 때도 첫 번째 치료가 온찜질입니다. 아. 따뜻하게 찜질해서 네. 마이봄샘 기름 막혀 있는 거 잘 풀어주게 되면 약 먹거나 째지 않고 잘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온찜질은 어느 정도 하면 되나요? 시간으로 봤을 때. 한 5분 정도만 해주셔도 네.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침 저녁 5분 해주시고 다래끼 같은 거 났을 때는 수시로 네. 계속 대고 계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 온타올은 그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교수님? 온도는 한 40도 정도 목표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탕 온도 약간 뜨끈뜨끈하게 네. 체온보다 한 1, 2도만 높아도 네. 마이봄 그 기름들이 녹아서 흘러나온다고 돼 음. 있어가지고요. 그 정도 너무 뜨겁지 않아도 네. 됩니다. 그럼 일단 다래끼가 발생했을 때 그 온찜질 집에서 관리 좀 해주다가
이게 계속 지속되면 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네. 거겠네요. 빨갛고 아픈 게 너무 심하면 네. 항생제랑 소염제를 좀 드셔야 되고요. 음. 빨갛고 아프진 않은데 뭔가 볼록하게 계속 잡혀 있어서 네. 콩알처럼 만져지게 되면 그거는 크기에 따라서 좀 째서 긁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프네요. 이제 녹내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녹내장이 무서운 게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더 무섭다고 하는데, 이분은요, 저처럼 시력이 좋은 사람도 갑자기 녹내장이 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눈이 침침한 거랑 녹내장이랑은 상관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녹내장이라는 병이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녹내장도 네. 있고요. 안압은 정상인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녹내장도 있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네. 발생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인 거죠. 네. 그래서 정상 안압 녹내장인데요. 그런 녹내장도 있고, 아니면 눈의 구조 때문에 네. 갑자기 급성으로 안압이 확 높아지는 그런 종류의 녹내장도 음. 있습니다. 건강한 눈에서 갑자기 녹내장이 생겼다라고 네. 한다면 아마 그런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눈의 앞에 구조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안압이 높아지는 네. 그런 급성 녹내장의 타입이 갑자기 생기는 종류가 되겠고요. 다른 종류의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기에 진단 천천히 어느 정도 천천히죠? 어, 약을 사용해서 네. 억제를 하면 몇 년이고 진행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에 진단 받으셔가지고 검진하시다가 조기에 진단 받으셔서 적절하게 치료 받으시면 실명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녹내장은 별 증상이 없는데 녹내장을 의심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거의 없으시고 보통 이제 검진차 내원을 네. 해주셔가지고요. 검진차 내원에서 안압도 검사하고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검진 이렇게 쭉 하면서 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녹내장은 이게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언급해 네. 주셨는데 이게 뭔가 시야가 좁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는 건가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녹내장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진행성으로 네.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거든요. 시신경이요. 네, 네. 시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안 보이는 구역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야 검사랑 시신경 모양 보는 검사들을 통해서 녹내장을 네.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 본인이 그 녹내장을 자각하실 때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진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진다, 네. 어디가 안 보여서 어디 구역이 잘 안 보인다 이걸 네. 자각하고 오시면 녹내장이 꽤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녹내장의 원인이 어떤 안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술은 그 압력을 뭔가 풀어주는 완화시켜주는 게 어떤 그 주 목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안압이 높은 종류의 네.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들을 먼저 사용하고요. 네. 약으로 충분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안압을 떨어뜨리는 수술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안구 내부에 방수라고 하는 네. 그 홍채랑 수정체, 각막 그 사이 공간에 채워져 있는 물이 있습니다. 네. 그 물들이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간 걸 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필터 돼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수 유출 장치를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눈에다가 어떤 조작을 해서 네. 수술로서 구멍을 만들어내 가지고 방수가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그런 수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풀어주는 거군요. 그러면 이 수술을 하면 녹내장은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병인가요? 녹내장은 완치의 개념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네. 진행을 막아주는 네. 게 치료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안압이 잘 유지가 되더라도 네. 꾸준하게 또 나빠지지 않는지 계속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무서운 병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오늘 녹내장,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럼 아까 계속 언급하시는 황반변성은 뭔가요? 황반변성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에 황반 부위요? 네, 황반 부위라고 한다면 망막
그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신경층이 네. 망막이거든요. 네. 그 망막의 중심부를 우리가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뭐 노화, 뭐 유전 성향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어떤 변성이 일어나는 거를 황반 변성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아까 뭐 초기, 중기, 말기 황반 변성 말씀드렸는데 치료가 필요한 것들 그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단계는 말기 황반 변성이 되겠습니다. 네. 말기 황반 변성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습성 황반 변성이 있는데요. 네. 습성 황반 변성은 그 황반 부위 그쪽에 자라지 않아야 되는 안 좋은 혈관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네. 거기서 자꾸 피가 새고 물이 새고 그런 일들이 음. 발생하는 걸 습성 황반 그럼 변성이라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뭔가 휘어져서 보인다든지 아. 까맣게 안 보이는 구역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약간 구멍이 난 것처럼 시야에. 네, 까만 점 같은 게. 네. 그래서 바둑판 같은 것들, 네. 엑셀 그 표라든지 아니면 네네. 바둑판 같은 것들을 한쪽 눈씩 가리고 보시면 네. 어느 이상하게 저 바둑판 이 구역이 이상하게 선이 휘어 보인다. 아니면 여기만 까맣게 안 보이는 데가 있다. 네. 그러면 안과 가서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병원에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인공 눈물 안약만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안약 넣을 때만 잠깐 시원하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느낌이 안 듭니다. 안약 말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뭔가 좀 더 확실한 치료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건조증 치료가 그 환자분들이 참 힘든 게 네.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좀 관리하는 측면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약 넣기 힘들어하신 분들한테 늘 설명드리는 게 손 씻고 우리 손 건조해질 거니까 핸드크림 바르고 네. 세수하고 피부 건조해질 거니까 로션 바르듯이 그렇죠. 눈도 인공 눈물 열심히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근본 원인은 사실 그 너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게 같아요. 건조증이어서요. 네.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공 눈물 말고 점액 그 분비 촉진제라든지 네. 염증 조절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약을 사용하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네. 그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좋은 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구 건조증 치료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K-닥터스를 진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몸에 병이 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병은. 그래서 오늘도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한테 그 사실을 리마인드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꾸준히 관리하는 게 눈 건강에 중요하다. 교수님,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뭐 오늘 중간중간 계속 이제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눈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매일매일 좀 신경 써서 관리해라. 이런 어드바이스 같은 거 없을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네. 건조증, 백내장 이런 분야이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께 이제 그 인공 눈물 같은 거 그 건조한 느낌 있으면 열심히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꼭 권유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바둑판 같은 음. 거 이제 한쪽 눈씩 가리고 확인을 해본다든지 네. 아니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뭐 저 멀리 있는 달력이 오늘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네. 자가로 시력 같은 거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네. 조기에 어떤 병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 것들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눈은 운동이 필요 없나요? 뭐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는 네. 않습니다. 뭐 이쪽 저쪽 보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병을 예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